네, 안녕하세요. 황중현 작가입니다. 저번에는 이 질문과 아웃풋 독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 이 저번 주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좀 뽑아보자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법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좀 책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천여 권에 가까운 책을 읽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은 책은 좀 어떤 책이 있나요? 좀 어떤 책을 좀 피하면 좋나요? 이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웃풋 독서. 좀 읽고 남는 독서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해 드렸지만 저도 그렇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웃풋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제가 저번에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시간 내서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 안 난다. 네, 이러면은 독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고 자기 만족 독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웃풋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아웃풋 독서를 안 하면 기억 안 남는 게 당연해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네, 저도 그런데요. 저도 책을 정말 꼼꼼하게 읽고 정말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데도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독서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웃풋이 없으면 가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당연해요.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3일 전에 어떤 거를 먹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녁에? 혹은 점심에? 혹은 아침에?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나는 경우는 네, 두 번째. 일주일 전에 점심 메뉴로 어떤 걸 드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가끔씩 기억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애쓰지 않으면. 왜냐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럼 좀 더 시간을 거슬러서 한 달 전에 오전이나 오전, 오후가 두 개 같이 있죠. 자, 오후 2시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오후 2시에 있었던 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녁에는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런데 출산 같은 정말 중요한 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은 어디에 있었는지, 병원의 의사 선생님 성함은 어땠는지, 간호사 이름까지 아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순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 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평범한 일상은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고 그게 뇌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너무 당연해요. 뇌는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하구나. 아웃풋 안 하네. 그럼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웃풋은 출력인데요. 저 같은 작가한테는 책 쓰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서평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서평이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회사를 다니시면 PPT 발표하시죠. 그리고 기획안 작성하시죠. 이런 게 바로 출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 또 3번이 나왔네요. 자, 강사. 저도 이제 강사잖아요. 강의하는 것도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표출하는 모든 행위를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신다면 서평을 반드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평 이게 정말 본인한테 엄청나게 남는 것입니다. 서평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제가 또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을 하지 않으면 가짜 독서고요. 아웃풋을 해야 진짜 독서인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평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평을 모으면요.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 독서법 책은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독서법 책 중에 정말 괜찮은 책이 몇 권 있는데 이 책을 가장 한 3위 안에 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출판사가 나라원이라는 출판사 맞죠? 네, 여기서 나온 책은 좋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물지도라는 책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이 제가 독서법 책만 한 150권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상 한 7, 6번 정도 네, 있고요.
그리고 책을 약간 읽고 싶을 때, 책을 좀 골라야 될 때, 추천 좀 잘 고르는 방법은 리뷰를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리뷰가 지금 98개 있죠. 네, 리뷰 98개면 정말 많은 겁니다. 네. 저는 한 2년 전에 이 책 처음 읽었는데, 정말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속독에 빠져서 책은 빨리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180도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읽는지가 더 중요하다가 이 책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은 빨리 읽는 게 아니구나. 천천히 깊게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를 깨닫게 되었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가님이 굉장히 재밌는데, 독서 모임을 하는데 독서 모임에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책이 없는 독서 모임을 한답니다. 책보다 더 중요한 게 모임의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던 책인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정말 좋은 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책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의 태도다. 그죠?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책 읽는 사람은 저희 전 국민의 한 1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리뷰가 왜 중요하냐면요. 관련된 리뷰나 서평 남기는 사람은 10%보다 훨씬 더 적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서평을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죠? 책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전 좋은 책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인데요. 제 책이 정말 나오자마자 한 1000부가 나갔는데 리뷰는 12개. 네. 책 보는 사람은 10%인데 그중에 약 1%, 지금은 리뷰가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2에서 3%만 서평을 쓴 거죠. 어떤 사람은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보니까 서평 쓸 시간이 없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읽은 책은 굉장히 많은데 서평을 못 남긴 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서평을 남길 정도면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좀 있다. 아무 책이나 절대 서평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약간 서평이 많은 책은 좀 믿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고르실 때는 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우리 선생님도 어떤 책 읽으셨나요? 제목과 작가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제목은 잘 기억하는데 작가를 잘 까먹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책을 읽었다. 내가 독서했다는 기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제목과 작가.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저는 만약에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책들을 한번 소개해 달라고 하면은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저는 1시간 정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 안 주고 바로 물어봐도 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이 책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웃풋을 했거든요. 노트에 다 있습니다. 트랜스노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다 노트해 놨습니다. 제가 그걸로 지금도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약이 안 되면 이거 독서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아웃풋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대충 읽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책을 제대로 안 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메모나 밑줄을 안 하고 책을 읽는다? 이것은 책을 안 읽는 것과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다시 보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걸요. 네,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웃풋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아도 기억이 안 나면 내 삶에 적용을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좀 약간 쓸모없죠. 그죠? 저는 책이 우리 선배님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해주고 독서를 한다면 독서가 더 잘 돼야 되고 책을 쓴다면 책을 더 잘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독서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아웃풋하지 않았으니까 삶에 적용도 안 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자기계발서를 싫어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자기계발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은 후 두 가지 반응을 제가 봤는데요. 저도 자기계발서 쓰는 작가라서 자기계발서를 정말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만 하네.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겠네. 독서를 안 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뭐 나도 아는 이야기네. 의미가 없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1번이었습니다.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대로 책을 읽으면서 좀 바뀌었어요. 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하지?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 말을 하고 짐 론도 이 말을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님들, 제가 일본 작가님들 수많은 분들이 왜 똑같은 말을 하지? 왜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지? 메모를 하라고 하지? 서평을 쓰라고 하지? 그래서 왜 똑같은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 독서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습관으로 만들어진 작가입니다. 습관으로 저를 만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책 쓰는 습관, 책 쓰는 방법까지 저는 다 책으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1번 책, 2번 책, 3번 책 읽다 보니까 작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대로 해보니까 정말 작가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빨리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천여 권에서 지금 3천여 권 가까워지는데 어, 정말 동일하게 거의 모든 책에서 이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죠? 저는 똑같이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세 번째 책 제목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독서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요. 책 쓰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가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책 2권을 쓰고요. 지금도 뭐 공저 포함하고 딴 것도 포함하면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저를 만나서 작가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책에서 얻은 메시지였고요. 책을 아웃풋했기 때문에 책으로 서평을 썼고 책으로 글쓰기를 했고 책으로 독서 노트를 썼기 때문에 저 지금도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선배님들도 다 가능합니다. 원래는 제가 독서 모임 때문에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요새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선배님 하니까 어색하셔서 선생님이라고 계속 호칭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 어느 정도 본론이 나오겠네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 드리자면요. 아웃풋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책은 반드시 아웃풋을 하셔야 돼요. 읽고 꺼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물이 고이기만 해서 썩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이 그런 상태 뭐라고 하나요? 변비라고 하나요? 그죠? 계속 쌓이는 거죠. 지식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꺼내지 않으면 상합니다. 아는 것만 많아지고 자기계발서 읽다 보면 이 뭐야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유튜브 내용 다 똑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뭐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다 똑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와 이분처럼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야 다 아는 이야기네. 그죠? 이 유튜브를 보고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진리 같은 건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쉬워요. 문제는 그것을 꾸준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쉽게 알려드려서 독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책 쓰기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주위에 이렇게 팁을 많이 줘서 작가가 된 분들도 계시고 독서를 시작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제가 만들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자유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현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